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면은 네. 내 종목 잘 가고 있는 종목도 같이 좀 꺾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S 해보고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인트론 바이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그렇네요. 또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이오와 IT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0에서 70% 이상이 바이오와 IT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만약에 변종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고 본다면 이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백신도 효과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 급락이 나왔지만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코로나 치료나 백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넘겼다가 지금 음봉이 나온 건데요. 저는 이 정도 관점이라면은 차라리 인트론 바이오도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하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면 피하겠지만은 사실 시장이 급락이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물론 끝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내년 경제는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먼저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아니면 조정일 뿐이지, 이게 어떤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조정이 나온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트론 바이오는 제가 1차 목표가는 이제 터치했지만은, 2차 목표가인 24,5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광동제약까지 보도록 하죠. 자,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이제 고가로 마감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도 역시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음봉이 나오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어제 양봉으로 끝났고 오늘도 아침에 올라서다가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구간은 저는 매수 관점을 봐도 좋다. 같은 요 테마에서 광동제약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역시나 포비든 용어들을 통해서 이 이누스페이를 만드는 종목도 현대약품이거든요. 근데 현대약품은 오늘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죠. 장중에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동제약하고 현대약품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광동제약이 시장 때문에 좀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누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 포비든 요오드는 마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누스프레이를 통했을 때 예방 가능한 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겨울 동안에도 그렇고 내년 봄까지도 상당 부분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강한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치료제 백신과 관련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세가 단기간에 끊길 거라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시장 흐름이에요. 오늘 네. 수익을 내셨다가 반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 같은데요.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단순히 시장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 건지 꼭 잘 판단해 보시고 기준 세워보세요. 그럼 저희는 오늘 또 공략주 현덕이 덕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열어보시면 키워드는 변종 코로나고요. 또 이번에도 단기간 안에 15%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워낙 변동폭이 커서 그렇죠. 단기간에 순식간에 15%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접근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약한 반면에 중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바이오 종목들의 급등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소형주의 급등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보통 이 중장기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급등했다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3일 동안 봤고요. 워낙에 오늘 아침에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26%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작고 어느 정도의 좀 매수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순위 15% 잡아봤고요. 네. 역시나 지금 빠지는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이 변종 코로나 때문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로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러한 이유가 좀 강하다고 본다면은 관련주는 오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종목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이슈를 타고 거래도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항상 종목을 많아야겠죠.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저희 변종 코로나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네. 뉴스 안에 해답이 있을 텐데 최현영 매니저가 꼽은 오늘의 뉴스는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150명에 달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불안해요. 사실 좀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 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 150명의 소아청소년 다기관염 증후군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7월 이후에 이 어린이 증후군 환자가 125%가 증가했고 캘리포니아 확진자가 최근에 급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에서 이제 14일 기준으로 집계를 내봤더니 현재 152명의 어린이들이 집단 감염이 됐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요 봄쯤에도 한번 불렸었죠. 어린이 괴질이라는 그 일명 이렇게 불리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고열, 발진, 다발성 장기능 손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항체 검사를 진행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게 어린이 괴질로 알려져 있지만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긴 감염이다. 왜냐면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와 관련된 종목이 오히려 지금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위험한 거냐면요. 고열의 장기염증 심하면 사망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어린이 괴질이 도대체 뭐길래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발병 환자들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손이나 발, 입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신체 여러 곳에서 좀 이상 증상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눈에 띄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통이라든가 구토, 설사 같은 위장 이상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와 같이 새롭게 발병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 관련 어떤 이런 증상들에 의해서 그에 맞는 어떤 시약을 이제 진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국에서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변종 코로나가 나온 거고 캘리포니아에서 또 이 150명의 어린이 계절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이 어린이 계질 확산됐을 때 치료제가 아스피린으로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연관되는 이 어린이 계질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제나 아스피린, 항생제 등이 치료제를 쓰여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관련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3월달, 4월달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련주의 급등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한 모습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 14일 기준으로 152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하니 관련주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괴질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뉴스를 쭉 보니까 바이오 쪽을 공략하기 위해 이런 뉴스를 갖고 오셨구나 알 수 네. 있겠습니다. 변종 코로나 그리고 계속된 바이러스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위축될 수 있어도 네. 관련주들을 향한 매수가 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15개 주에서 나온 거고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다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관련주로 보면은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화제약이 과거에 이 아스피린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런 얘기 나와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실제로 이 아스피린이 대장암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도록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우리가 그냥 두통이 있거나 열나거나 그러면 먹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시티 오브 호프 연구소에 암 전문의 이 아하이 고엘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건데 실제로 이 대장암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도록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발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염 대상 1,700명을 3년 동안 조사했거든요. 그 3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5년 이상 장기 복용했을 때 폐암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그런 연구 결과 발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미대 목동병원의 이 호흡기내과 바로 천은미 교수팀에서 이제 연구 결과 발표할 건데 이걸 보면은 아스피린이 이 폐질환 관련돼서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국내하고 국외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증상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폐까지 손상이 갈 정도로 좀 심하게 다친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코로나 치료와 아스피린은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스피린을 제품을 판매하는 이 조화제약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차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5월 달이죠. 지금 앞으로 쭉 가서 보시게 된다면 5월 달에 이 종목이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급등했던 게 바로 어린이 괴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스피린 효과가 있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월 달에 한번 급등했던 부분, 그 다음에 9월 달에 급등했던 부분은 이 아스피린에 대한 연구 결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존스 홉킨슨 대학하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아스피린에 대해서 이 폐질환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한번 계속해서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한 3개월 정도를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바닥권에 있었죠. 근데 지금 10월 달에도 거래가 한번 들어왔었고 11월 달에도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서 자 바닥을 다지는 모습에 있어서 매물을 좀 편안하게 소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 한번 나와주면서 위에 꼬리가 긴 그런 모습 나왔는데 바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대량의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매물을 소화한 모습이고 중장기 매물까지 좀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이 매물을 소화해서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목표가를 일단은 6,000원까지 보신다면은 좀 단기적인 수익 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6,600원까지 말씀드릴 건데 이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움직일 때 워낙에 좀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아스피린에 대한 이 연구 결과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워낙에 가벼운 종목이라서 최종 목표가는 6,6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화제약 1차 목표 주가는 6,000원, 그리고 2차로는 6,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손절가는 5,100원이고요. 조화제약 외에도 오늘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기술이라든가 많은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 방송에선 제가 지금 딱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들 그런 어떤 수급주들을 좀 많이 살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어떻게 수익 나고 있는지 와서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 주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종목들 체크드릴 거니까는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종 코로나로 인한 투심 악화도 있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미국의 중국 제재가 강화돼서 중국 증시 낙폭이 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끝까지 한번 저희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덕이 덕분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현덕이 덕분에